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증언이 나와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달구공항 이전 공사의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1조 1,150억 원이나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방부의 자세한 용역 결과 알아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봅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경북 지역 고등학교의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평준화고와 실업계고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안개가 말썽입니다. 일부 지역은 주요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되는데요. 낮 동안에도 이 안개는 옅게 남아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이번 주는 맑은 날들이 많아 가을 날씨 만끽하기가 참 좋은데요. 밤사이 안개가 짙어지면서 아침 출근길에는 어김없이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구 달성의 가시거리가 900m, 안동과 문경은 100m 안팎까지 시야가 좁아져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옅은 안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이나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4도, 안동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대구 24도, 안동 역시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탈핵운동가 출신의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지만 지진으로 원전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6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여부가 논란을 빚었지만 경론 끝에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수명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합의까지 못 가게 되는 분위기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기준이 위원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탈핵운동가로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법정 증인으로 나와 수명 연장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내로 통과시키라는 얘기를 청와대에서 한다. 김 교수는 또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자료 제출이나 토론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 연장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론 인터뷰 대신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는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진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사드 배치 장소로 성주 롯데골프장이 확정된 가운데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대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지역 발전에 에너지를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김천시장과 성주 군수가 불참하면서 갈등 봉합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성주 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확정한 지 20일 만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드를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드 도입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하되 안전을 지키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에너지를 결집해 나아갑시다. 특히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데 나서겠다며 사드 배치 지역에 실질적인 정부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부터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드가 결코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오늘 발표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박보생 김천시장과 김한곤 성주 군수 등은 돌연 불참했습니다. 김천시장과 성주 군수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발표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천시 의회는 이번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행동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공항 이전 공사의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방부가 대구, 수원, 광주 등 군공항 이전 추진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인데요. 자세한 용역 결과 이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용역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 이전 공사의 경우 6년 동안 5조 2,62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됩니다. 이로 인한 경북 지역의 생산 유발액은 7조 2,899억 원으로 연간 1조 2,1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 5,899억 원으로 연간 4,316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5만 1,700여 명으로 연간 8,630명으로 분석됐습니다. 군 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은 대구 경북 지역의 거점 공항 역할을 함에 따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숙박, 식당, 판매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따른 추가적 경제 파급 효과 분석도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달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지원 사업 분야가 아직 분석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부대가 주둔하면서 나오는 효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국방부는 또 현 기지보다 2배 정도의 땅을 매입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도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비행 안전 구역을 전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시 모집 전형이 진행되고 있어 수시와 정시를 함께 대비해야 하는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두고 고3 교실에는 마무리 학습이 한창입니다. 수시 모집 비율이 70%에 이르고 주말에는 대학별 수시 모집 전형도 치르고 있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아서 애들이 아직 정시 준비는 좀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면접에 집중하는 게 많아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시 내놓은 것들하고도 전부 다 최저 등급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그냥 부족한 과목 위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의 프라임 사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대입 전형이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 전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권만 하더라도 경북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공을 신설해 100명을 모집하고 영남대는 로봇공학 등을 신설해 317명을 선발합니다. 대구 한의대는 화장품 공학부, 경운대는 항공 분야 정원을 늘렸습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모의 평가를 봤을 때 쉬운 수능 출제 경향은 이어지겠지만 국어는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에 맞는 마무리 학습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의 학생들은 입에서 연계율 70%이기 때문에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책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기출 문제를 보태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그런 심리적인 불안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은 오히려 신경 과민이나 환각 같은 부작용 위험도 있어 평소 학습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다 보니 경북 지역 고등학교들의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평준화 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학급수 유지가 가능하지만 비평준화고와 실업계고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외곽에 자리 잡은 한 고등학교입니다. 평준화 대상 학교가 아닌데다 올해 중학교 졸업생까지 급격히 줄어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졸업생들이 우수 대학에 진학한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마치 대학교처럼 학교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포항시 북구를 중심으로 입시 설명회도 여러 번 열어 학교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수도 많이 하고 학생부를 꼼꼼하게 잘 기록해서 수시 전형에서 타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포항 지역 학생 수 감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은 6천 명이 조금 넘지만 내년 입학생은 5,500명으로 무려 580명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매년 경주와 안동, 김천 등 비평준화 지역으로 포항 출신 학생이 200명 이상 빠져나가다 보니 지역 고교는 학생이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우선 내년도 포항 지역 고교의 학급당 정원을 30명에서 28명으로 줄여 학급 수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파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적정 수의 학급 감소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린 외곽지 비평준화 고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 존속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포항시 전체를 묶어서 평준화 지역으로 하고 또 그게 또 거리가 멀다면 남북구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면 인원이 부족한 거 해결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학생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교육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2018년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 때문에 학생이 정서적으로 위축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학교 교육비나 학습 준비물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 저희가 몇 차례 해드렸는데요. 대구시가 문제가 된 지역에 이동식 장비를 동원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어찌된 일인지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 장비 신뢰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나 측정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겼던 날은 14일로 공단 지역을 제치고 대구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가의 미세먼지 농도가 공단보다 더 높은 게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구시는 지산동의 학교 두 곳에서 이동 측정 차량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7월과 8월에 각각 5번씩 측정했는데 두 군데 모두 대구시 평균보다 낮은 것은 물론 오히려 대구에서 공기질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고정식 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측정값 역시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전까지 지산동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구 평균보다 낮았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등가성 평가를 기점으로 해서 지산동 측정소의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까지 29개월간 과정에는 측정 장비가 뭔가 오류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현재 의심을 하는 중입니다. 대구시는 고정식 장비에 특별히 손을 댄 것은 아니라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비를 그때 리셋까지는 아니지만 정비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6월 달인가 한번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는 저희들이 이제 정도 검사도 하거든요. 주기 검사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기상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뭐 그런 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10년이 넘은 지산동의 고정식 장비를 내년에 교체하는 한편 수성구의 미세먼지 측정 장소를 한 곳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립산림치유원이 소백산 자락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림치유원 이름에서 보듯이 질병관리와 복지 차원으로 산림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옥녀봉 자락 영주해천 경계 2,800헥타르 부지에
7년여에 걸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이 마침내 개장했습니다. 다양한 수압과 수온, 수류를 조합한 수치유 기능에 진동과 음악, 심지어 향기로 피로 회복을 돕는 테라피 시설도 갖췄습니다. 특히 질병별로 나뉜 7개의 기능성 숲길은 산림치유원의 핵심 기능입니다. 산의 날 기념식을 겸한 개장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치유원 개장이 국내 산림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림 자원이 갖고 있는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의 기능을 국민 복지 차원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림 복지 정책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숙박시설과 연계돼 일반인에게는 4일 이내의 단기 코스가, 만성 질환자에게는 맞춤형 장기 체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다만 휴양림 조성 수준에 머물던 산림 휴양 정책이 건강과 질병 치유를 포함한 산림 복지 차원으로 확대된 만큼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그 산림 치유는 최근에 많은 과학적 연구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그 생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그 건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 인구가 지난해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등산에서 시작된 산림 레저 분야가 둘레길과 트레킹을 지나서 이제는 질병 관리와 복지 차원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선불 잔액, 이른바 미사용 충전 선수금 이자 중에서 78%인 2억 3천만 원이 교통카드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도 사회 공헌 사업에 사용돼 결국 시민이 낸 돈으로 자사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선불 교통카드 잔액은 대구에서만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 돈이 교통카드 사업자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행사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해 이달 22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 물산업전과 경북의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를 통합해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집트와 세네갈 등 세계 62개 나라 물 관련 정부, 민간, 기관, 학계 관계자 등 1,9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고위급 회담과 세미나, 포럼과 전시회 등 34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물산업전시회에는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비롯한 물기업 80여 개사가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포럼도 열려 물기업들이 기술 설명회와 해외 발주처 면담을 통해서 수주 기회를 찾을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박상태 의원이 인성교육 강화와 예절교육 체험센터 활성화를 촉구하고 신원섭 의원은 에너지 절약 교육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합니다. 또 대구 출수원 이전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승인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중소병원 병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지난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1%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대구의 한 병원장 6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달아났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70대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돈을 달라며 난동을 부려 특수 존속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의 죄가 중하지만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아 가을 날씨 만끽하기가 참 좋은데요. 밤사이 안개가 짙어지면서 아침 출근길에는 어김없이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구 달성의 가시거리가 900m, 안동과 문경의 가시거리는 100m 안팎까지 좁아져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옅은 안개로 남아있어서 교통안전이나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대구의 기온은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고 청도의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구미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3도,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청송의 한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23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